지금 이 순간 당신의 통장에 있는 돈이 내일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믿기 어렵습니까? 화폐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수십 개 국가의 화폐가 사라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또 다른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중앙은행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부채는 GDP의 350%를 넘어섰습니다. 각국 정부는 돈을 찍어내는 것 외에는 해법이 없습니다. 당신의 돈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가치를 잃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완전히 새로운 대안이 등장했습니다. 중앙은행 없이도 작동하는 화폐 시스템, 파이코인입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역사는 이미 증명했습니다. 1923년 독일에서는 빵 한 덩이가 1조 마르크였습니다. 2008년 짐바브웨에서는 100조 달러 지폐로 계란 3개를 샀습니다. 2018년 베네수엘라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연간 100만 %를 돌파했습니다. 이것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하루에 수천억 달러를 풀어야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34조 달러의 부채, 유럽은 마이너스 금리 실험 실패, 일본은 30년째 경제 침체입니다. 중국마저 부동산법을 위기입니다. 기존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중앙 집중식 시스템의 근본적인 한계 때문입니다. 소수가 화폐 발행권을 독점하면 그들의 실수 하나가 수억 명의 삶을 파괴합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한 곳이 무너지면서 세계 경제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수천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책임자는 아무도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세금으로 그들을 구제했습니다.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합니다. 더 큰 문제는 투명성의 부재입니다. 중앙은행이 얼마나 돈을 찍어내는지, 어디로 가는지 일반인은 알 수 없습니다. 중앙은행은 항상 정부와 대기업의 편이었습니다. 일반 시민은 그저 시스템을 유지하는 연료일 뿐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암호화폐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첫 블록 메시지는 영국 재무장관, 은행에 대한 두 번째 구제금융 직전이었습니다. 중앙은행 시스템에 대한 도전장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중개자를 완전히 없앴습니다. 17년이 지난 지금 시가총액은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더리움은 스마트 계약을 보여줬습니다. 블록체인 위에서 자동으로 실행되는 계약, 변호사도 공증인도 필요 없습니다. 파이코인은 더 나아갑니다.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채굴하고 에너지 소모는 거의 없으며 사용법은 카카오톡만큼 쉽습니다. 중앙은행 없이도 작동하는 화폐 시스템, 과연 가능할까요? 파이코인은 2019년 스탠포드 박사들이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비트코인은 너무 어렵고 채굴 장비에 수천만 원이 듭니다. 일반인은 접근조차 할 수 없습니다. 파이코인의 핵심 아이디어는 단순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채굴하게 만들자.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하자. 하루 한 번 앱을 켜고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배터리는 1%도 소모되지 않습니다.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6천만 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5천만 명에 도달하는 데 3년 걸렸지만 파이코인은 4년 만에 달성했습니다. 200개 이상의 국가에서 매일 채굴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경제 실험입니다. 성공하면 금융 역사를 다시 쓰고 실패해도 귀중한 교훈을 남길 것입니다. 하지만 질문이 생깁니다. 정말 중앙은행 없이 화폐가 작동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경제학, 심리학, 사회학이 모두 얽힌 복잡한 문제입니다. 역사상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 실험입니다. 1930년대 오스트리아의 지역 화폐 실험은 효과가 있었지만 중앙은행이 개입해서 중단시켰습니다. 1990년대 이타카 아워도 규모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파이코인은 다릅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수천만 명이 참여합니다. 더 위험하지만 동시에 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중앙집중식 화폐 시스템을 유지해왔습니다. 지금 그것을 완전히 뒤집겠다는 것인데 과연 가능할까요? 중앙은행이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 통화량을 조절합니다. 경기가 과열되면 금리를 올려 돈의 흐름을 막고, 불황이 오면 금리를 내려 돈을 풀어줍니다. 경제는 적절한 속도로 성장해야 합니다. 너무 빠르면 인플레이션, 너무 느리면 불황입니다. 둘째, 금융 시스템의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합니다. 은행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면 중앙은행이 개입해서 시스템 붕괴를 막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연방준비제도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당신의 예금도 사라졌을 것입니다. 셋째, 화폐의 신뢰를 보장합니다. 국가가 가치를 보증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폐를 믿습니다. 파이코인은 이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파이코인은 이 모든 것을 알고리즘으로 대체하겠다고 합니다. 통화량은 미리 정해진 프로토콜로 조절하고, 신뢰는 블록체인 기술로 보장하며, 중개자는 완전히 제거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합니다. 비트코인이 이미 증명했습니다. 이 100만 개라는 발행량 한도가 코드에 박혀 있습니다. 누구도 임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파이코인도 비슷합니다. 채굴 속도는 참여자 수에 따라 자동 조절됩니다.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자동으로 맞춥니다.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를 투명하게 기록합니다. 위조, 삭제, 변조가 불가능합니다. 은행 수수료, 송금 수수료가 모두 사라집니다. 해외 송금도 몇 초 만에 거의 무료로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합니다. 하지만 이론과 현실은 다릅니다. 첫 번째 문제, 가치의 변동성입니다. 비트코인을 보십시오. 2021년 11월 6만 9천 달러까지 올랐다가 2022년 11월 1만 6천 달러로 떨어졌습니다. 1년 만에 76% 하락입니다. 이런 화폐로 월급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받은 월급이 저녁에는 20% 줄어듭니다. 이것은 화폐가 아니라 투기 자산입니다. 화폐의 첫 번째 조건은 가치의 안정성입니다. 오늘 1,000원이면 빵을 살 수 있고, 내일도 다음 주에도 빵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파이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한 메인넷이 출시되면 비슷한 변동성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안정될 때까지 몇 년이 걸립니다. 두 번째 문제, 경제 위기 대응입니다. 2020년 코로나 때를 기억하십니까? 전 세계 경제가 동시에 멈췄습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즉각 수조 달러를 시장에 풀었습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세계 경제는 대공황 수준으로 무너졌을 것입니다. 탈중앙화 시스템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알고리즘은 유연하지 않습니다. 위기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의 발행량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큰 위기가 와도 갑자기 더 발행할 수 없습니다. 파이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토콜을 바꾸려면 수천만 명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위기가 오면 시장의 자율 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간 동안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 대중의 신뢰입니다.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월급을 파이코인으로 받겠습니까? 집을 살 때 파이코인으로 계약하겠습니까? 대부분은 망설일 것입니다. 내일 그 가치가 어떻게 될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뢰는 기술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달러를 믿는 이유는 미국 정부가 뒤에 있기 때문입니다. 파이코인을 믿으라면 무엇이 그것을 보증합니까? 알고리즘입니까? 일반인은 알고리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정부, 은행, 제도를 믿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최소한 100년 이상 작동해 왔으니까요. 새로운 시스템은 증명이 필요합니다. 최소 몇십 년은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신뢰가 생깁니다. 파이코인은 이제 겨우 6년 차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파이코인이 성공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존재합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1971년 닉슨이 근본 위제를 폐지했을 때 모두가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50년이 지난 지금 세계 경제는 더욱 성장했습니다. 1990년대 인터넷이 등장했을 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는 인터넷의 영향은 핵쓰기 수준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2007년 아이폰 출시 때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버튼도 없는 전화를 누가 사겠냐고 비웃었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은 50억 명이 사용합니다.
패러다임이 바뀔 때는 기존의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파이코인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기존 금융 시스템의 완전한 붕괴입니다. 중앙은행들이 통제력을 완전히 잃는다면, 초인플레이션이 전 세계를 휩쓴다면 사람들은 대안을 찾을 것이고 파이코인이 유일한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2018년 볼리바르가 폭락하자 사람들은 비트코인으로 몰려갔습니다. 하루아침에 암호화폐 거래량이 1000% 증가했습니다. 레바논에서도 은행들이 예금 인출을 제한하자 사람들은 암호화폐로 옮겼습니다. 나이지리아, 아르헨티나, 터키에서도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만약 달러마저 흔들린다면? 그때 파이코인이 준비되어 있다면 전 세계 수십억 명이 동시에 몰려들 것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완전히 중앙은행을 없애는 게 아니라 두 시스템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일상 거래는 전통 화폐로, 국제 송금이나 자산 보관은 암호화폐로 하는 겁니다.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엘살바도르는 2021년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했습니다. 파이코인이 전체 경제를 대체하지 못해도 특정 영역에서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송금 시장 연간 700조 원 규모입니다. 수수료는 평균 6.4%입니다. 파이코인으로 보내면 수수료가 거의 없습니다. 또 다른 영역은 자산 보관입니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국가의 사람들에게 파이코인은 스마트폰 하나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방법입니다. 틈새를 장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기술의 진화입니다. 지금 파이코인의 문제는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5년 후, 10년 후의 파이코인은 완전히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인터넷도 처음에는 느리고 불안정했습니다. 1990년대 속도는 56kbps였습니다. 지금은 4K 영상을 실시간 스트리밍합니다. 30년 만에 속도가 100만 배 빨라졌습니다. 초기 아이폰은 3G도 지원하지 않았고 앱스토어도 없었습니다. 지금 아이폰은 컴퓨터보다 강력합니다. 파이코인도 같은 진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가치 안정성 문제도 해결 가능합니다.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확장성 문제도 해결되고 있습니다. 기술은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의 한계는 미래의 한계가 아닙니다.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파이코인이 내일 당장 중앙은행을 대체할까요? 아닙니다. 5년 안에 가능할까요? 여전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20년, 30년의 시간을 놓고 본다면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본이제가 무너지는데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1944년 브레튼 우즈 체제가 시작되고 1971년 닉슨 쇼크로 끝났습니다. 27년이 걸렸습니다. 지폐가 동전을 대체하는 데는 100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화폐 시스템의 변화는 언제나 천천히, 그러나 결국은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화폐 혁명의 첫 단계입니다. 비트코인이 개념을 증명했고 이더리움이 가능성을 보여줬으며 파이코인이 대중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방향은 분명합니다. 탈중앙화, 투명성, 개인의 주권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파이코인에 투자해야 할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위험, 고수익 게임입니다. 비트코인을 보십시오. 2010년에 1만 원 투자했다면 지금 수십억 원입니다. 1000배가 넘는 수익률입니다. 파이코인이 같은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 확률도 높습니다. 수천, 수만 개의 암호화폐가 등장했지만 99%는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첫째, 분산 투자입니다. 포트폴리오의 5% 정도를 배분하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둘째, 장기 투자입니다. 암호화폐는 단기적으로 극심하게 변동합니다. 3년, 5년, 10년을 보고 투자한다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셋째, 감당할 수 있는 금액만 투자하십시오. 전 재산을 걸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공부하십시오.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암호화폐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유튜브에 무료 강의가 넘칩니다. 일주일만 투자하면 기본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지는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워런 버핏의 조언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비즈니스에 투자하지 마라. 둘째, 소액으로 경험하십시오. 직접 사용해보지 않으면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파이코인 앱을 깔고 채굴을 해보십시오. 1만 원어치만 사서 지갑에 보관해 보십시오. 직접 겪어봐야 합니다. 셋째, 장기적 관점을 가지십시오. 이것은 단기 투기가 아니라 패러다임 전환의 이야기입니다. 10년 후를 보십시오. 냉정함을 유지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중앙은행 이후의 세상, 파이코인으로 가능할까? 정답은 아직 모른다입니다. 누구도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크고 무궁무진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암호화폐는 더 이상 소수 괴짜들의 실험이 아닙니다. 전 세계 5억 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금융기관들이 투자하고 국가들이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당신이 믿든 안 믿든 금융 시스템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 변화의 수혜자가 될 것인가, 희생자가 될 것인가입니다. 준비된 자는 기회를 잡을 것이고 무지한 자는 뒤처질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역사는 준비된 자의 편입니다. 코닥은 디지털 카메라를 발명하고도 필름에 집착하다 파산했습니다. 노키아는 스마트폰 시대를 읽지 못하고 몰락했습니다. 야후는 구글에게 밀렸습니다. 이들은 모두 거대 기업이었지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무너졌습니다. 지금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이해하지 못하면 10년 후 당신은 뒤처질 것입니다. 냉정한 현실입니다. 금융의 미래는 탈중앙화입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미래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방관자로 남을 것입니까? 참여자가 될 것입니까?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 파이코인 앱을 다운로드하십시오.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당신은 준비되셨습니까? J, UST, PI, IT